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유럽, 네덜란드, 즉,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BC 50년경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복한 계기로 로마인들이 들어와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말기에 카톨릭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프랑크족과 작센 프리시족이 들어와 지배를 하였습니다. 8세기에는 칼로스 대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후 홀란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칼로스 대제 사후 베르등 제약을 프랑크 왕국이 선문되었을 때 베네룩스는 장손 로타리우스 1세가 차지해 로타링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로타리우스 사후 프랑크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이 로타링가를 두고 양압을 벌려 몇 차례 전쟁을 하였습니다. 880년 최종적으로 동프랑크에 귀속되며 로트랭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땅을 노리는 서프랑크와 연합의 반란이 몇 차례 일어났으며 955년 독일 왕국이 오토 1세가 에이필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로트링겐은 독일 왕국을 거쳐 신성로마 제국의 주축을 이룬 5대 부족 공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이펠드 전쟁 이후 959년 오토 1세는 로트링겐이 상하로 매우 길쭉한 지형이었기에 북부 하 로트링겐과 남부의 상 로트링겐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하 로트링겐이 저지대 베네룩스로 상 로트링겐은 현재 로렌으로 이어집니다. 저지대인 지역의 기원이 된 하 로트링겐은 가장 번방에 있는 데다가 일찍부터 상공이 발달하면서 몇몇 유럽 세력가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불안을 내어갔습니다. 브라반트 공국, 보리셀리 백국, 람버르크 공국, 룩셈부르크 공국, 폴란드헤른 백국 등으로 분련되었습니다. 특히 브라반트 공국, 보리셀 백국은 저지대 즉 베네룩스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 중 하나로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등 베네룩스 역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로트링겐은 10세기 이미 10여 개의 영주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분열되었으며 때마침 제국의 5대 공국 체제를 해체하여 한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신성로마 황제 프레디 바르바사가 1190년 로트링겐 공국의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만 상 로트링겐은 계속 존속하였는데 상 로트링겐 공국이 그냥 로트링겐 공국으로 분리되면서 로트링겐이라는 지명이 현재 이런 지역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중지 흑의 베네룩스에 해당하는 구하 로트링겐 지역은 현재 독일의 라인강에서 지역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신성로마 황제를 세습한 정도로 막강하였던 룩셈부르크 가문이 중지 후기에 단절되면서 룩셈부르크 영역이 극히게 일축되었습니다. 어차피 룩셈부르크 가문의 형제들은 보헤미아 왕국을 차지한 후 아예 국적으로 이주를 해서 본관이 룩셈부르크 얼경지에 취급하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네덜란드어는 저지 독일의 방어로 부른다고 특히 중세시대 동부 네덜란드 방어는 독일 북부의 독일어와 서로 방언 취급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다만 근대 이후 고지 독일어가 독일의 표준이 되고 수백년을 거치면서 저지 독일어가 독일에서 사실상 사면하면서 현재와 같이 네덜란드와 독일의 차이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상권 장악의 시작은 북해의 청어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국가들도 청어잡이 쉽지 않았으나 1358년에 빌링 비켈스존이라는 어부가 가짜만 청어의 위리를 제외한 내장과 가시를 한 칼에 베어낼 수 있는 작은 칼을 만들고 소금물에 절여 보관하는 통지는 방법을 고안해 경쟁 국가들이 청어 상품들을 밀어내고 네덜란드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상에서 바로 염장된 청어는
1년간 보관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에 획기적인 품목이었습니다. 청와자비 산업이 자그만이 된 이유는 당대 유럽인들이 주기와 단백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곡물 생산력과 목축 관련 기술이 열악했던 정군시 유럽에서 현실상 양질의 단백질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하는 생선, 그것도 어영리에 가장 많았던 창어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당시 가드록은 고기를 먹는 행위에 제약을 많이 두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양식장 두고 생선을 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청어잡이 산업이 네덜란드 국가 경제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와 당대의 사회상 민간의 식력에 기반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서유럽, 남유럽, 아프리카에 화물 밀역을 하면서 상해规模가 확대되었으며 중앙유럽에서는 라인강 하구의 지리적 기점과 간척 사업을 위해서 해상 경로를 구축한 교통과 순수하게 운송을 위한 새로운 선박 개발과 극한 상황 속에도 운송물체에 손을 대지 않는 철저한 상도덕으로 유럽 각국의 신뢰를 받아 네덜란드의 해상무역 구매가 성장의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하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국적이 상선되는 최선생계에 이르렀을 때 당시 전 세계 바다를 이기는 모든 상선의 절반 가까이에 되어 네덜란드 바다의 마법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자금이 많아진 상인들은 도시 기존 권리자였던 귀족들에게서 저치권을 서두른 다음 법을 제정해 귀족의 간섭을 막고 도시 정치 체제를 시민 자치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네덜란드는 사회에 충실한 도시들이 어쩌다 보니 그 지역이 모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네덜란드 15세기 지금까지 국가라기보다는 신상문화 제국 시하의 여러 제국과 주거령들의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는 르브리 4세가 결혼을 통해 이 중 홀란드 제일란트 엔노 백작을 개명하여 바이에네게 바테스파의 가문에서 이 지역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 프랑스 국왕 창 2세의 아들로서 부르고누 공국을 받은 호당공 필리프가 폴랑드의 마그리트와 결혼하고 폴랑드 땅을 획득하면서 부르고누 공국에 의한 저지대 통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호당공의 손자인 선량공 필리프가 이 지역의 제국을 결혼 상속이나 정복을 획득하고 휘들스파의 가문이 자클린 이름을 지르고 그 영지를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필리프의 손자 영남공 사를 또 정복을 계속해 지금의 베네루스 일대와 프랑스 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르고누의 일부로서는 저지들을 부르고누 네덜란드라 하고 베네룩스가 독일이나 프랑스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이 발로와 부르고누 공작의 공로가 컸습니다. 사르는 맹목성 전이었던 프랑스와의 주종 관계에도 청산하기 위해 함스부르크의 가문과 신성남아 제국 황제 부리들이 3세로부터 왕국의 국왕으로 임명받는 대관식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황제가 대관식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르고누 본토와 저지들의 인도한 시도는 샤를 본인이 드릉겐 공략 도중 낭시에서 전사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원제는 샤를이 워낙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적보한 남자 기성용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샤를의 유일한 자식은 말에도 부르고의 딸뿐이었는데 말의 결혼 상대에도 아직 정하지 못한 터라 샤를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프랑스과 루이 11세는 즉각 부르고누를 침공해 마리를 핸드성에 율폐시킨 후 자신의 아들인 샬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마리가 프리드리 3세의 아들인 막시밀리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막시밀리안은 자금을 빌리고 사비까지 들어서 부르고누 원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핸드서 입성에 마리와 결혼하였습니다. 부난 루이 11세는 막시밀리안과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해 결국 프랑스 콩테를 제외한 부르고누 지방과 저지대의 피카르디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프랑스 콩테와 저지대 지역은 딸 마리가 물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부르고누 저지대는 막시밀리안과 마리 장남 필리프 오스테란 등 네덜란드로 물려받으면서 함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